이렇게 언제까지 해줘. 대리한테는 이거 언제까지. 과장한테 이거 좀. 부장님한테 뭐 차 부장한테는 이렇게. 없던 일도 만들어서 문제를 키운다.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 잠시 후에 또 여쭤볼게요. 그 실무적 감각은 계속 떨어져 가고 있는데 숲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아이고. 근데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긴 한데 직급이 올라가면서 이제 뭐 업무의 질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주변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아랫직급한테 계속 제일 아랫직급한테 시키는 업무의 문장이 가장 길고 올라갈수록 그 시키는 업무의 문장이 짧아진다고 그러거든요. 사원한테 이거를 이렇게 언제까지 해줘. 대리한테는 이거 언제까지. 과장한테 이거 좀. 부장님한테 뭐 차 부장한테는 이렇게. 그건 그리고 이사님은 그냥 문만 탕 열고 김 부장 그러면 이제 갔다 와요. 이제 그렇게 근데 그걸 알아들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제 그게 저는 다 대변한다고 봐요. 제가 이 얘기를 또 꺼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직급이 같아도 또 사람 따라 또 직무 따라 굉장히 다를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직급 안에서 공통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공통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이제부터 마련을 했습니다. 제 인터넷에 인턴, 사원, 대리, 팀장의 업무 숙련도에 대해서 올라온 글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인턴, 일을 알려주면 0.5를 까먹는 상태. 사원, 일을 알려주면 일을 잘하는 상태. 그리고 대리, 10을 알아도 5만 안다고 하는 상태. 팀장은 1도 모르지만 10을 우기는 상태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조직. 공감이 가요. 안타까운 조직인 거죠? 예. 공감되신다고요? 네, 조금 공감은 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 해당 직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다른 쪽에서 이동해가지고 새롭게 그쪽 팀장으로 오신 분들이 덜어 있거든요. 근데 또 자기는 팀장이니까 아는 척을 해야 돼요. 빡빡 우겨. 예, 빡빡 우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네요. 인턴, 사원, 대리는 10을 알아도 5만 안다고 한다는 건 이건 뭔가요? 10을 알면 일이 10만큼 오고 맞아요. 5만큼 오면 일이 5만큼 와요. 이 사람이 10을 아는 거를 주는 사람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게 기술이죠. 모르는 척 하는 것. 그 얘기에서 이거 지난주 얘기 안 해주셨던 것 같은데. 기습적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업무 숙련도에 대해서 저희가 직급에 따라서 얘기를 먼저 해볼 건데요. 저희는 뭐 인턴 얘기하지 말고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이렇게 나눠서 해볼 겁니다. 업무 숙련도죠? 그렇죠. 자, 먼저 김성우 부장님, 제가 운을 띄워드릴게요. 사원 알겠습니다. 하면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주세요. 네. 자, 업무 숙련도 사원. 업무를 숙련하기에 충분한 상태. 그러면 대리. 업무가 이미 숙련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업무를 해야 되는 상태. 자, 그러면 과장. 더 이상의 업무 숙련이 필요 없지만은 계속적으로 업무를 숙련해야 하는 상태. 부장. 업무 숙련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상태. 뭐가 중요한지 굉장히 궁금하지만 잠시 후에 또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임준수 과장님. 자, 사원. 저는 약간 그 의지나 이런 걸 좀 넣어갖고 감정을 넣어갖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벌써 이렇게 전주를 까시는지 저렇게 모르겠네요. 그 사전적으로 멋있게 못하겠어요. 저는. 네. 괜찮아요. 네, 사원.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뭐든지 잘하겠습니다. 오, 좋은데요? 대리. 실수는 치욕이다. 오, 과장. 없던 일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한다. 오, 부장. 없던 일도 만들어서 문제를 키운다. 없던 문제도 만든다. 없던 문제도 만들어서 일을 키운다. 멋지네요. 네. 많이 찔리네요. 누구를 겨냥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박서영 과장님. 네. 업무 숙련도 사원. 해본 일은 업무 숙련도 100, 안 해본 일은 업무 숙련도 0. 오. 네. 대리. 업무 숙련도 충분한 상태, 근데 스스로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죠. 스스로 실수가 용납이 안 네. 된다. 자, 그럼 과장. 과장은 업무 숙련도 200. 업무 숙련도 200. 수치로 잡고 가네요. 자, 부장은 몇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부장. 부장은 업무 숙련이 필요 없는 상태죠. 필요 없는 네. 상태. 그만큼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가 맞겠죠?
스스로도 안 하시고 아, 필요 없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군요. 옆에 부장님이 계셔서 말씀을 잘 못드리고 아, 예. 부장님 스스로 일을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 숙련도가 필요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상당히 좀 자리가 따가운 것 같아요. 아, 예. 앉아 있는 게 힘드네요. 뭔가 밑에서 좀 땀이 나시는 것 네. 같기도 하고. 예. 바늘 방송인 거. 네. 근데 김성우 부장님께서는 부장에 대해서 업무 숙련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이것도 혹시 그 뜻인가요? 아, 그것은 아니고. 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장직급은 업무적인 스킬적인 측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과장 때까지는 막 어떤 자료를 만들고 뭐 엑셀 자료를 만들고 뭐 그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를 만드는데 네네. 부장직급에서 그거를 직접 만들지 않고 이미 만들어 온 거를 보고서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을 한다. 네. 그걸 갖고 어떤 그 의미를 찾아내야 되고 오. 그걸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 뭘 어떻게 할까 뭐 전략적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스킬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업무 숙련도는 더 이상 부정직급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이제 기계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나는 뇌를 사용한다. 나는 두뇌를 사용하는 브레인이다. 그런데 우리 임준수 과장님께서는 부장 없는 문제도 만들어낸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네, 이거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밑에서 과차장까지 볼 수 있는 시각과 부장이 볼 수 있는 시각이 달라요. 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전체적으로 전사적인 입장에서 큰 전략상 이렇게 가야 되는데 차부장급은 자기 롤밖에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 안에서 완벽하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부장님이나 이사님급이 보셨을 때는 이만큼의 그 지붕을 세워야 되는데 기둥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둥은 그럼 이제 사실 과차장 입장에 없던 문제를 왜 해야 되는 거야. 많이들 그래요. 이제 저희도 이사님들 뭐 팀장님들이 이제 이거는 하면은 순간적으로 그 첫 반응은 그걸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게 지금 왜 필요합니까? 근데 그분들도 화를 내시지 않고 예를 들어 조곤조곤 얘기하는 거를 듣다 보면은 필요할 것 같네. 그리고 자료를 저녁이라도 만들다 보면 이게 있으니까 보고가 훨씬 깔끔하네. 그리고 전체 장료가 끝나면은 괜찮네.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서 보고를 하면 임원들이 한 방에 이해가 되네. 예를 들어 그런 거 없이 혼자 들어갔을 경우에 스토리가 부족하다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다 보면 이제 희화시켜 얘기는 했지만 분명 아까 얘기했던 윗사람의 인사이트는 살아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필요하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친해지네요. 시원하시겠어요. 예, 뭔가 뭐가 내려갔는데. 네, 감사합니다. 근데 또 과장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없던 일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한다. 없던 일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문제를 그 해결을 함에 있어서 대리급 정도까지는 전공법으로 많이 갑니다. 내가 했던 대로 내가 갖고 있는 시스템대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인맥으로 인해 갖고 기회가 많이 펼쳐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는 이분을 컨택을 하고 이분하고 일을 하고 싶어. 유명한 분이야. 근데 대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열심히 써가지고 잘 만들어가고 잘 꾸며갖고 이걸 어떻게 잘 넣어갖고 딱 정확하게 보내고 내가 이 스토리를 잘 얘기하면 알아듣겠지 이렇게 했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어 과장급 넘어가서부터는 일머리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때부터는 이 친구분을 알 것 같은데 전화해갖고 시간 되시냐고 그래요. 예, 접니다. 예, 그 다음날 보시죠. 그럼 이제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없던 일도 만들어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쉽게 말해 조금 더 위에서 볼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때 굳이 왜 이렇게 가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장은 업무 숙련도 200이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 말이 이거랑 네, 연결이 이런 되는 뜻이죠. 거겠죠? 네. 역시 두 분이 과장님으로서 아주 자부심이 엄청나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들은 나 이 정도고 부장님께서는 브레인이시고 아주 훌륭한 모임입니다. 네, 박수 한번 치시죠. 잘 만났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업무 이해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업무 이해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급에 따라서 업무 이해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번엔 박서영 과장님께서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가요? 네, 먼저 해주실 텐데 자, 사원. 10번 얘기해도 단어 하나 이해하는 상태? 10번 네. 얘기했는데 하나밖에 이해를 못하네. 네. 알겠습니다. 대리. 대리는 단어 하나 던져도 문장을 유치해서 이해하는 상태. 과장. 이미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죠.
역시 이미 이해가 되고 네. 있는 상태. 눈빛만 봐도.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부장. 네, 부장님은 이해가 필요 없는 상태. 또 필요가 없어요? 아니 부장님은 도대체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김성훈 부장님. 네. 자, 사원의 업무 이해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하는 걸 들어보면 CEO 같은데 CEO들이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업무 이해도가 매우 낮다. 대리. 업무 이해도는 높지만 정작 숲을 보지는 못한다. 오, 숲을 못 본다. 네. 자, 과장은 숲을 볼까요? 과장. 그 실무적 감각은 계속 떨어져 가고 있는데 숲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아이고. 총체적인 안국이 나왔네요. 저 부장은 어떨지. 부장. 자, 부장. 네, 부장은 숲을 봐야 되는데 숲 볼 생각은 안 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 아이고. 하늘. 하늘만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하시는지 또 굉장히 궁금한데. 자, 마지막 임준수 과장님. 네. 사원. 네.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컨셉이, 컨셉 좋아요, 오늘. 네. 자, 대리.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오. 과장. 네. 그거 아까 보내놨습니다. 부장. 내가 아까 뭐 시켰었지? 아니, 아까 되게 포장 잘 하셨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포장하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좀 마지막에 질문 드릴게요. 네. 자, 일단 박서영 과장님께서 과장은 이미 이해가 난 다 되어 있는 상태다. 야, 아까 업무 숙련도에 있어서 업무 2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과장은 다 그런가 봐요. 어떤가요? 이미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숲을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어떤 지시가 내려올지 미리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잘못 이해를 하셨어요. 네. 부장님 말씀하시기를 여전히 숲을 보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 찔려요. 그냥 뭐 제 경험 같아요, 이거는. 네, 제 그래요? 개인적인 경험이고요. 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놓으면서 네. 정말 큰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작 그것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딱 그런 상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과장은 이도저도 아니다. 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박소영 과장님께서는 부장에 대해서 또 한 번 펀치를 날리셨어요. 이해를 말하면 안 된다. 잠깐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이해를 바라면 안 되는 상태다. 그냥 부장님 시키는 대로 해야죠. 아, 부장님이 시키면 네. 그 안에 분명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다 깊은 뜻이 있으신 그쵸. 거죠. 그 깊은 뜻을 네. 이해하기 힘들다. 네. 그냥 해라. 네. 자, 이거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김성우 부장님께서는 이 얘기에 대해서 내가 숲을 본다고 생각했는데 하늘만 보고 있더라. 하늘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그 하늘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뭐 허공을 바라본다 이런 뜻은 아니었고요. 예. 어찌 보면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거랑 그 부장 직급이 되면 이제 정말 임원이랑 바로 맞닥뜨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진짜 내가 숲을 보고 모든 걸 다 잘해도 임원이 뭔가 하늘에서 뭐 하나 떨어지면 이제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네. 하늘은 임원을 뜻하는 거였군요. 똑같은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숲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는 굉장히 브레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수동적인 부장님이 되셨습니다. 옛날에 그랬다. 아, 옛날에 그랬다. 자, 그러면 자, 활용점적으로 임준수 과장님의 얘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과장에 있어서는 아까 이미 처리해서 메일 보내드렸습니다. 아까랑 계속 비슷한 내용이 이어지는 것 같고 부장, 내가 아까 뭐 시켰었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한번 포장해 보시죠. 그럼요. 부장님 이제 이사님급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을 볼 때 이건 이제 저희도 회식하면서 나눴던 대화인데 저희 팀장님이나 이사님도 가끔씩 하시는 말이 있어요. 야, 나 요새 깜빡깜빡 많이 해. 아이고. 근데 깜빡깜빡 많이 해를 이제 물론 이제 농담 삼아 나이 탓도 네. 얘기하는데 이제 그 얘기하는 거를 듣다 보면은 일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사원 때는 일이 조각조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거 조각을 딱 떨어지면은 요거만 하면 돼요. 대리는 몇 가지 조각을 맞출 수 있는 퍼즐을 자기가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탁탁 이런 느낌이구나. 그럼 이제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재미가 생기고 그걸 맞춰 나갑니다. 과장이 되면은 한 퍼즐에 퍼즐 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내가 다 담당하는 거야. 그럼 이 퍼즐은 내가 다 완성할 수 있어요. 차부장이 되면 그 퍼즐 판들을 완성해서 하나의 벽화를 그려야 되고 부장 이제 이사가 넘어가면 그게 줄기가 됩니다. 커다란 일이.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거든요. 오. 그래갖고 처음에 이게 왜 시작됐는지, 어떤 숫자의 배경으로 해서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가고 있고, 누가 연관되어 있고, 어디까지 가야 완성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는지를 다 보여요. 그게. 예. 네, 근데 왜냐하면 그게 커뮤니케이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그걸 이렇게 보다 보면 그 각각의 펑션에 들어가 있는 팀원들한테 내가 어디에 뭘 줬는지 놓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줄기 가다가 야 근데 가고 있는데 이렇게 쭉 줄기로 그리시는데 이렇게 비네? 잠깐만. 근데 내가 너 어디까지 시켰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큰 그림에서. 그리고 아 맞아. 그래서 아까 과장이 그거 아까 보내드렸는데요. 그럼 이메일이 한 또 50개, 60개가 안 읽은 상태로 있다 보니 아 잠깐. 아 맞네. 넣으면 되겠다. 다음 하고 넘어가시는 큰 줄기를 보시다 보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설명이 길어지죠? 자꾸 기분 탓인가요? 아닙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방송에 가시가 나왔다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네요. 뭐 어찌 됐든 또 부장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으로 아, 네,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쭤볼 질문은 업무 적극성입니다. 네, 시리즈 세 번째 임준수 과장님께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사원,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대리, 시키신 일은 반드시 처리합니다. 뭐 과장, 안 시켜도 처리합니다. 부장. 시킨 거나 좀 잘하자 얘들아. 뭔가 맥락이 있네요. 네. 그다음 박서영 과장님. 네. 자, 업무 적극성 사원. 사원 살짝만 건드려도 벌떡 일어나는 상태. 긴장. 이등병인데? 그렇죠. 이등병이네요. 이등병인데? 그다음 일병일까요? 자, 대리. 불러도 못 들은 척 대답 안 하는 상태. 오. 일병인데? 약간 일말 정도. 일말 정도. 자, 과장. 과장 대리가 알람처럼 업무를 알려줘야 그때서야 깨닫는 상태. 오, 대리가 알려줘야. 알겠습니다. 부장.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 네. 잘 모르시나요? 잠시 후에 또 여쭤볼게요. 네. 가시는 그러니까 또 쉽지 나올 것 않네요. 같은데. 뭔가 진짜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의 느낌이 많이 나긴 하네요. 자, 김성우 부장님. 이제 업무 적극성, 예. 사원. 뭐든지 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만이라도 좀 제대로 하면 고마운 상태. 대리. 업무적인 것보다는 업무 외적인 것에 더 적극적인 상태. 과장. 그러니까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그 업무와 관리 둘 사이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 더 적극적인 상태. 부장. 적극성은 정말 그 흥망성쇠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오, 드디어 부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나왔군요. 적극성.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임준수 과장님부터 여쭤볼게요. 부장에서 시킨 거나 잘 좀 해라 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길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길게 풀어야 되나요? 아니요. 하실 수 있다면 짧게 하셔도 됩니다. 간단하죠. 사실 그 부장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원하고 대화를 할 때는 자기의 스토리라인이 다 서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이렇게 보고를 길게 보고하면 좋아할 임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핵심만 짝짝짝 가면 좋겠는데 이걸 가져와 줬으면 좋겠는데 그 외적인 거에 막 시간을 쏟고 있어. A 해야 되는데 B A 10시간, B 5시간이면 충분한데 B를 15시간째 붙잡고 있어. 답답하죠. 그럼 아니 A가 나와줘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죠.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제가. 요거는 좀 깔끔하네요. 네, 뭔가 이해가 딱 되네요. 자, 박서영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세 가지, 그러니까 다 궁금해요. 저는 사실. 대리, 처음 부를 땐 못 들은 척하고 대답 안 하는 상태. 왜 못 들은 척을 하나요? 사람이 부르는데.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업무에 집중한다는 핑계로. 자, 혹시 과장도 그럴까요? 업무를 대리가 알람처럼 알려줘야 하는 상태. 대리가 혹시 알려주시나요? 와서? 아니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 아. 밑에 이제 대리 직원이 과장님 이거 이제 처리하셔야 되시고 이거 결정하셔야 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해요. 혹시 갑질 아닌가요? 예. 아니요, 못 믿는 거겠죠. 아, 네. 못 믿는 거. 네. 먼저 챙겨주는 거죠, 대리가? 네, 네, 네. 시킨 건 아니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대리네요.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부장.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 사람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니요. 그 부장님이 모르는 상태라는 게 아니고요. 네. 직원들이 어떤 업무들을 아. 하고 있는지 예, 부장님 워낙 고민이 많고 깊은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숲도 보시랴 네, 하늘도 네. 보시랴 정신이 네,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는 상태라고 표현한 겁니다. 부장님 혹시 이제 밑에 대리나 과장, 차장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아닌데 이전엔 제가 팀원이 되게 많았었어요. 한 30명 정도 되는 시절이 네네. 있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그땐 정말 한 명 한 명이 무슨 일 하는지 알다가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또 헷갈리고 이런 적도 꽤 30 많았어요. 예. 지금은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씀. 지금 뭐 잘 알고 있죠. 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부장님한테 궁금했던 게 뭐 가장 궁금한 거는 이제 적극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셨지만 네. 저는 대리에서 업무 외적인 것에 적극적이다. 도대체 뭐에 적극적이길래? 이미 업무적인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스킬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네. 적응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리는 또 다른 쪽이 이제 네트워크나 업무가 아닌데 그게 결국에는 또 업무랑 연관이 되거든요. 다른 부서나 다른 쪽 상황을 계속 이제 그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서 그 회사가 안테나.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안테나.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외적인 것에 좀 더 이제 적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어쨌든 업무에 속하는. 결국엔 그렇게 됩니다. 예.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문제는 그렇군요. 뭐 굳이 말하면은 이제 대리급이 됐기 때문에 뭐 본인의 이제 업무가 예를 들어서 계속 한 업무만 계속 해왔다면은 이제 다른 업무도 이제 바꿔야 될 상황이 오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다른 쪽은 뭐가 있을까? 또 내 커리어상으로는 어떤 게 더 있을까? 그러면서 좀 더 어찌 보면은 자기 인생에 더 적극적이 되는 거죠. 업무라기보다는 좀 더 큰 의미에서의 그렇군요. 업무 외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네. 결국엔 업무도 포함되는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게 내용이 과장까지 이어졌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부장에서는 이제 적극성이 가장 중요하다. 네.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부장은 아무도 그 뭐 물론 이제 뭐 도움을 요청하면 잘 도와주시는데 네. 가만히 있으면 내 할 일을 누가 찾아주지 않아요. 내가 근데 일을 안 하고 있으면은 물론 아무도 터치 안 합니다. 안 하고 뭐 놀고 뭐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럽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게 이제 성과에 정말 가차없이 반영이 되고요. 또 정말 뭐 조금만 삐끗해도 저 사람은 일이 안 되는구나. 바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좀 적극적인 자세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부장 되기 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막상 부장되고 나니까 듣기는 그 전까지는 아무 그래요? 생각이 없었는데요. 네. 왜냐면 부장되기 전에는 부장님이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되거든요. 네네. 예, 근데 부장이 되고 나니까 임원이 시키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굉장히 개념적인 걸로 물어봅니다. 이게 한번 뭐 예를 들어 뭐 조직 문화가 좋아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브레인이 필요한 순간인데. 네, 그러니까 부장이 뭐 차장, 과장한테 그렇게 지시 내릴 수는 없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조직 문화가 좋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다음에 자 우리 뭐 예를 들어 어떤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뭐 이런 정도까지 좀 더 그 캐스케이딩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란 얘기죠. 네네. 근데 그 캐스케이딩을 그 더 세분화하는 절차가 좀 굉장히 좀 고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간이 뭔가 부장님의 속 깊은 얘기들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이걸 보시는 많은 뭐 취준생 여러분들이나 이것을 많이 신입사원분들이나 보신 부장님 여러분들이 예. 부장님에게 이런 고뇌가 있다라는 네. 것들을 잘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직급에 따라서 회식에서 또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것도 좀 심도 있게 알아볼 생각인데요. 자, 먼저 과장님. 네. 직급에 따라 회식에서 어떤 일들을 하나요? 굉장히 그 조직마다 솔직히 좀 다르긴 한데 네. 전형적으로 약간 나눠지는 게 좀 있죠.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오퍼레이션들을 담당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제, 오퍼레이션. 뭐 반찬이 떨어졌을 때 서빙을 준비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문 곁에 앉아가지고 그 다음 뭐 이모를 불러갖고 준비를 한다든지 예. 뭐 쏟아진 게 있으면 닦는다든지 아. 그리고 여러 가지 약간 그 술 주면 넙죽넙죽 잘 받아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왜냐면 사실 근데 술 주고 난 다음에는 그게 잘 보이진 않거든요. 그냥 돌아가고 있는 하나의 큰 줄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보이지 않는 오퍼레이션들을 담당을 하고요. 사원이 그 정도로 힘들게 그렇게 다 해야 되는 줄은 몰랐는데 그럼 대리는 뭐 하나요? 대리는 되게 핵심적인 일을 하나 수행을 해야 됩니다. 핵심적인 네, 보통 이제 대리가 고기를 굽습니다. 대리가 이제 그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들이 좋아하는 약간 고기 패턴이라든지 고기 굽기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원은 봐야 될 게 많아요. 예. 사원이 고기를 굽다 보면은
물이 엎질러지면 사원이 닦아야 되는데 네. 그걸 대리가 닦으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오, 예. 그래서 그 정도는 누가 백업을 해주고 대리는 딱 그 테이블의 헤드를 위해서 고기를 구워주는 오. 그런 이제 센스를 발휘해줘야 되고 메뉴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대리. 메뉴까지. 왜냐하면 보통 부장님들도 보통 그러잖아요. 알아서도 시켜. 어렵다. 과차장님들의 예. 선에서도 과차장님은 그 메뉴를 보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부장님하고 아까 못했던 얘기를 마저 해야 되기 때문에 김 대리가 알아서 시켜. 그래서 대리가 딱 보고 이거 대리, 오늘 버젓 얼마죠? 오케이. 그 이거 이렇게 주문을 합시다. 김사원 사람 불러. 그 이모 불러. 이모! 그러면 이제 딱 와서 이거 주시고 이거 좀 많이 좀 주십시오. 약간 이렇게 딱 넘어가는데.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나왔네요. 많이 예, 줬죠. 알겠습니다. 자, 과장까지도 뭔가 이해가 가요. 그럼 부장님은 뭐 하나요? 부장님 손님이십니다. 예? 부장님은 손님이십니다. 아, 그 그러면 식당의 식장에- 손님이십니다. 예. 부장님이 돼야 비로소 손님이 되는 거고. 부장님은 이제 진짜 그 고기를 즐기시고 그 식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풀리 즐기실 수 있는 손님이시죠. 와, 근데 말씀만 들어봐도 진짜 또 그림이 딱 그려졌어요. 그 네 명의 그 테이블이 너무 그려졌는데.